안녕하세요. 1토왕사입니다. 9월 21일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요코하마하고 한신 경기입니다. 요코하마는 이제 하마구치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9경기 2승 4패, 방어율 2.89를 기록 중입니다. 한신을 상대로는 올해 2경기 1패, 방어율 3.48을 기록 중이고,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아오야기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0경기 2승 3패, 방어율 3.54를 기록 중입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작년에 7경기 5승 2패 방어율 3.86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제 상대전 2경기 1승 방어율 4.50을 기록 중입니다. 양 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오야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구에 강점 있는 칼제구를 보여주면서 맞춰잡는 유형으로 이제 굉장히 잘하는 투수인데, 지금 올해 이제 완전히 제구가 맛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확실히 맛이 간 모습 제구가, 그러면서 지금 올해 제구가 많이 불안한 상태로 지금 아무래도 요코하마 타선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며, 하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의 구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편에 속하는 건 맞는데, 제구에 대한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긁히는 날에는 무실점 1실점 정도로 잘 막아주는 투수인데, 그냥 무너지는 날, 제구가 전혀 안 되는 날에는 5실점, 4실점씩 이렇게 그냥 내버리고, 그냥 아예 초반부터 7, 8실점을 해버리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선발 중에서 제일 예측이 어려운 선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홈에서만큼은 꾸역꾸역 잘 막는 느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좋게 말하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거고, 이제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당연히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양 선발만 비교만 했을 때 아오야기는 어쨌든지 간에 저는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털리면은 저점이 더 낮은 투수가 어쨌든지 간에 하마구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더 믿을 수 있는 투수는 그래도 하마구치라고 생각을 해서, 선발만 비교했을 때는 하마구치가 좀 더 약간 우위에 있다 생각을 하고, 양 팀의 최근 타격감, 그리고 지금의 이 양 선발, 그리고 요코하마 불펜을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순위로 5번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2순위로 이제 요코하마 승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좀 많은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이제 한신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코하마하고 한신하고 이제 홈 경기였는데, 한신이 이제 비디오 판독을 보면서 이제 홈에서 세이브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홈에서 아웃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디오 판독까지 해가면서 그게 이제 번복되지 않는, 세이브에서 아웃으로 번복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한신이 그날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홈이기도 했고, 그때에 대한 보상 판정이다라는 이제 현지에서의 내용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양 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말 모르겠다 라고 제일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 심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스고가 이제 삼진을 받았으면은 요코하마 불펜 같은 경우에는 1점 차에서 리드를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스스고의 홈런만 없었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심판의 판정으로 요코하마가 굳히는 점수가 나오면서 쉽게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을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마구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제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이제 고배당으로 그냥 요코하마 승1패 승으로 지금 2.85배를 받았는데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주력으로 가져가거나 부주력으로 가져가면서 오버를 가져가는 게 나을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지 간에 오버를 보는 이유는 양 선발이 불안하다, 그리고 양팀 타격감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접전으로 흘러갔을 때 요코하마 불펜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원정팀이 한신이기 때문에 말공격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따져봤을 때 어쨌든지 간에 7.5 기준점이긴 하지만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시마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이제 아두아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이제 17경기 6승 4패 방어율 3.21을 기록 중입니다.
요미우리를 상대로는 뭐 올해 4경기 2승 방어율 1.40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코가와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0경기 2승 1패 방어율 1.33을 기록 중입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뭐 작년에 6경기 2승 1패 방어율 2.57을 기록했고, 올해는 4경기 4이닝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양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두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제구의 기복이 문제가 되는 투수이고, 요코가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경기를 보면은 포심과 커브 이 두 가지 구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구종들이 역시 조금 애매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어쨌든지 간에 89 정도를 한계로 잡아놓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선발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 지금 올 시즌 방어율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불펜으로 나온 경기들이 헐배 많기 때문에 10경기밖에 등판 안 했음에도 그 중에서 이제 8, 9경기가 이제 불펜으로 등판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불펜으로의 가치가 있는 투수이지 선발로서는 좀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양선발이 조금 어쨌든지 간에 모두 불안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두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미우리를 상대로 뭐 올 시즌 강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4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큼은 굉장히 난타를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미우리 타자들이 굉장히 타격감이 좋지 못하는 점, 그리고 요미우리를 상대한 4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타격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경기가 3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전 기록이 좋다고 이번 경기마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두아를 어쨌든지 간에 우위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요미우리를 상대로 올해 완봉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요코가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구수에 대한 한계가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어쨌든지 간에 불펜 투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미우리 불펜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그냥 딱 평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펜을 빨리 투입하게 되면은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저는 양선발이 어쨌든 불안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렸고, 지금 어쨌든 양팀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꾸준히 안타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 이제 득점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 경기는 이제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이제 저는 히로시마 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가 아닌 게, 만약에 5.5 기준점이었다고 치면은 뭐 어제 주니치 야쿠르트 경기처럼 뭐 기준점이 뭐 1점이라도 차이가 남으로써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기준점 6.5다? 그러면은 이게 좋아 보이는 편은 아니고 그냥 조금 뭐 배당 올리는 식으로 고배당 쪽에 넣어서만 갈 만한 정도지, 저는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력이나 부주력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 생각이 맞으면은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야쿠르트하고 주니치 경기입니다. 야쿠르트는 이제 야마노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1경기 2승 3패 방어율 6.34를 기록 중입니다. 주니치를 상대로는 뭐 2경기 방어율 13.50을 기록 중이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타니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5경기 2승 1패 방어율 3.15를 기록 중입니다. 야쿠르트를 상대로는 뭐 작년에 2경기 방어율 13.50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제 상대 첫 등판이라는 점. 양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쿠타니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이제 작년부터 완전히 맛이 간 상황이고, 야마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의 구속, 구위, 제구, 뭐 디셉션, 뭐 그냥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뭐 장타 억제, 뭐 헛스윙률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지표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진짜 못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직전 경기 이제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한 경기 잘 던지고 3번 털리고, 한 경기 잘 던지고 뭐 3번 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야마노는 무조건 털리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후쿠타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완전히 맛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쨌든 지금 최근 야쿠르트의 타격감, 주니치의 뭐 최근 득점력도 좀 올라온 상황,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은 초반부터 이제 타격적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불펜이 좋은 편은 아닌 딱 중간 정도 하는, 중간 이하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접전 상황으로 가면은 어쨌든지 간에 주니치 필승조가 더 좋기 때문에 2순위로 이제 주니치 승까지 보는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점 8.5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선 경기들보다 뭐 요코하마 경기랑 좀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히로시마하고 요미우리 경기보다는 이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기준점이 8.5이기 때문에 생각이 맞으면 그러면 이제 가는 걸 권장드리고,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경기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롯데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지바롯데는 이제 오지마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3경기 10승 10패 방어율 3.86을 기록 중입니다. 세이브를 상대로는 뭐 작년에 6경기 5승 방어율 2.13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대전 4경기 3승 방어율 1.63을 기록 중입니다. 지바롯데는 일단 오지마가 등판했을 때 세이브를 상대로 12연승을 기록 중이고,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츠모토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33경기 1승 8패 방어율 3.50을 기록 중입니다. 지바롯데를 상대로 이제 올해 5경기 1패 방어율 3.68을 기록 중이며, 양 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지마가 어쨌든 홈에서 세이브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츠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조조마린에서의 지바롯데 홈 조조마린에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인데, 올 시즌 지금 초반에 선발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어쨌든지 간에 세이브 불펜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펜으로 다시 넘어갔는데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불펜에서 이제 타이라가 복귀를 하면서 타이라, 사토, 아브레우 이 세 명으로 이어진 필승조 라인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선발로 전향시키는 그런 약간 팽당하는 느낌?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마츠모토고, 그러면서 이제 선발로 복귀한 세 경기에서 모두 이제 조금 투구 내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뭐 지바롯데 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2순위로 이제 지바롯데 마인까지, 그리고 이제 3순위로 오버까지 보는 경기인데, 아무리 못해도 배당이 이제 저는 1.45배 이상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1.39배를 배당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1.39배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의 경기인가? 라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좋아 보이신다? 하시면은 당연히 가도 되는 경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이 경기를 이제 주력으로 잡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승 1패 승으로 고배당으로 가져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중에서 지바롯데 승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다. 다만 이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 이 점이 문제인 것 뿐이지 좋아 보이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릭스하고 니포넴 경기입니다. 오릭스는 이제 야마시타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2경기 3승 5패 방어율 3.96을 기록 중입니다. 니포넴을 상대로는 이제 통산 3경기 1승 1패 방어율 2.87을 기록 중이며,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야마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1경기 5승 1패 방어율 2.57을 기록 중입니다. 오릭스 상대로는 올해 3경기 방어율 1.45를 기록 중이며, 야마시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최근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크게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니포넴을 상대로 많아봐야 2, 3실점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잘 던지면 뭐 무실점? 무실점은 솔직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1실점 정도로 잘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원정에서 조금 재구 불안을 보여주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세라도 홈에서만큼은 이제 데뷔전 때부터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는 충분히 호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오릭스 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게,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끔씩 이렇게 연패를 하다 보면은 심판들의 도움을 받는 경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1위를 따라잡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3위와의 격차도 7.5게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심판이 오릭스를 밀어줘도 뭐 크게 불만이 없는, 크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심판이 조금 밀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감안을 해서, 뭐 오릭스가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져가면은 저득점 양상을 예상하고, 오릭스가 이제 지는 그림, 니포넴이 이기는 그림으로 가져가면은 뭐 4대2나 뭐 4대3 이런 식으로 이제 접전으로 가면서 이제
이길 가능성이 그려지기 때문에 뭐 니포넴 승리를 본다? 그러면은 그냥 언더보다는 니포넴 승으로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릭스 승을 본다? 그러면 언더나 오릭스 승 중에서 이제 고민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오릭스 승을 오히려 지금 주력으로 가져갈지 지금 좀 고민하는 경기로,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맞으면은 저는 이 경기하고 뭐 지바롯데 경기, 그리고 야쿠르트하고 요코하마 경기, 이 네 경기가 어쨌든 조금 좋아 보이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뱅하고 라쿠텐 경기입니다. 소뱅은 이제 모이넬로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3경기 11승 5패 방어율 1.89를 기록 중입니다. 라쿠텐을 상대로는 올해 4경기 1승 1패 방어율 2.52를 기록 중이며, 라쿠텐은 이제 타키나카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9경기 3승 5패 방어율 4.42를 기록 중입니다. 소뱅을 상대로는 올해 2경기 2패 방어율 4.50을 기록 중이며,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키나카가 등판했을 때 소뱅을 상대로 6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 일단 양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 타키나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리그 내에서도 9위가 굉장히 좋지 못한 편에 속하는 투수인데,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9위가 굉장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양 선발만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9위 차이를 점하고 있는 모이넬로가 압승을 거둔다. 그치만 어쨌든 지금 모이넬로도 이제 최근 좀 흔들리는 모습? 어쨌든 뭐 필승조로 활약한 투수고, 선발로 전향한 게 이제 올해로 이제 선발로 전향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체력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흔들리는 게 체력적인 문제인 거지 뭐 컨디션적으로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흔들려도 언제 털려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라쿠텐 타자들이 어쨌든지 간에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소뱅 1.2배당 저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저는 지금 6.5 기준점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순위로 라쿠텐 프랭까지 보는 그런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안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4경기 중에서 이제 조합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뭐 오늘 경기들 중에서 뭐 확실하게 좋아 보인다? 그러한 경기들이 없어가지고 조합을 잘 짜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고배당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오릭스 역배승이나 오릭스 승 1패 승 가져가면은 배당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바롯데 승 1패 승, 그리고 이제 뭐 주니치 승이나 아니면은 요코하마 승 1패 승, 이런 쪽으로 이제 이 4개 중에서 이제 3개를 골라가는 식으로 고배당을 짜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